자, 오늘 끝장 개념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다항식의 용어들 중에서 오늘 남아있는 것들 몇 가지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1차 식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건 먼저 원리를 배우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1차 식을 포함한 다항식 전체의 덧셈과 뺄셈, 어떤 원리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개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개념, 체크할 개념은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다항식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드렸죠. 그거 좀 복습하면서 오늘 공부할 용어랑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항이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숫자와 문자, 문자 이것들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항이 몇 개입니까? 대답할 수 있죠? 4개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항이 한 개일 때는 우리가 단항식이다라고 특별히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단항식을 포함해서 이런 문자가 들어간 상수항도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의 식을 우리가 바로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또 상수항, 그러니까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고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은 우리가 상수항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수항 보이질 않죠? 자,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만 보이고요. 자, 특히 문자와 함께 곱해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5라든지 마이너스 3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x제곱의 개수가 바로 5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xy의 개수가 바로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연결해서 개수 아니고요. 차수라는 것에 관해서 말하려고 해요. 자, 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항 하나를 우리 떼어서 봅니다. 자, 5x제곱이다 라고 이제 항을 하나 떼어서 볼 때요. 자, 요거는 5 곱하기 x 곱하기 x라고 쭉 늘려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나요? 선생님, x라는 문자가 2개 곱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항의 차수가 몇 차냐라고 얘기할 때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x제곱은 차수가 2인 거죠. 근데 보니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이 문자의 곱해진 개수는 바로 이 지수를 보면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아하, 선생님 그러면 이 지수를 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틀린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좀 조심할 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3xy 여기 보면요. 자, 여기 지수가 선생님 1이니까요. 여기도 1이네요. 차수는 1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의미가 뭐였냐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요 항만 우리가 고쳐서 봤을 때 이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였죠.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각각 한 개씩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2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수들과 관련은 있어요. 한 개 한 개 있으니까 더해서 2개인데 이것만 그대로 봐서 1차라고 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분명히 문자가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입니다. 2차 항입니다. 자, 여기는 몇 차 항일까요? 1차 항이죠. 자, 여기는요? 2차 항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차수는요. 각각의 항마다도 몇 차이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다항식 전체는 몇 차식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2차 항도 있고요. 1차 항도 있고요. 섞여 있는데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1차이면서 2차입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자, 다항식 전체를 얘기할 때는요. 대장님을 불러줘야 돼요. 1차보다 2차가 더 높죠. 그래서 이 식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2차 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 항의 차수와 그리고 식의 차수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자, 이제 하나 물어볼 텐데 여기서 차수가 그러면 같은 항은 누구입니까? 한번 골라볼까요? 5x제곱 요거 하고요. 마이너스 3xy 다 2차죠. 자, 7x는 1차니까 빠지고요. 마이너스 8xy 이것도 2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요. 다 2차이지만 문자까지도 같은 건 누굴까요? 여기는 x만 2개인데 여기는 xy, x 하나, y 하나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종류가 달라요. 자, 이 둘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라고 이제 부를 거냐? 이 둘은요, 종류가 같은 항입니다. 종류가 같은 항입니다. 같을 동자 써서 동류항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어떤 종류가 같아야 되느냐?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부터? 차수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차수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차수가 같아도요. 문자가 또 다르면 안 됩니다. 문자의 종류가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으면 우리 끼리끼리라고 부를 거예요. 자, 바로 수학적 용어로는 동류항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이 다항식의 용어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와 그리고 동류항이 오늘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겠어요. 동류항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차수가 같아야 되고요. 문자가 같아야 되고요. 자, 요거 잊지 마시고요. 이 다항식의 용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용어는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조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식의 뜻 그랬어요. 자, 다음 중 1차 식인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1차 식. 식이 몇 차이냐라고 물을 때는요. 갖고 있는 항들 중에서 최고차 항을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상수항은요. 선생님 상수항 그럼 몇 차예요? 상수항 곱해진 문자가 없죠. 굳이 얘기하면 0차예요. 그렇게 이제 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가 몇 개 곱해졌냐 그거니까. 그럼 최고차가 여기 몇 차예요? 문자 함께 곱해진 1차항이 있으니까 바로 1차 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 하나 골랐어요. 그죠? 일단 표시해 놓고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여긴 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보니까 문자가 여기 한 개 곱해져 있어요. 자,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x의 개수가 누구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답하셔야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자, 최고차 역시 1차입니다. 이거 맞고요. 자, 선생님 굳이 1회로 안 쓰고 그냥 동그라미를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3 더하기 a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상수항이지만 여기가 바로 1차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1차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갑니다. 선생님, 여기는 1차항인데요. 여기는 2차항이에요. 맞아요. 그럼 식도 몇 차? 2차식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좀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나누기 a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나누기로 된 이것은요. 우리가 다항식 안으로 이제 포함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누기 a이기 때문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차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몇 차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이 다항식 속에 우리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문자는 바로 분자에 있어야지 분모에 있게 되면 우리가 1차식이냐 2차식이냐 이런 대상으로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요거까지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 갑니다. 마이너스 0.2x 더하기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분자에 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0.2 곱하기 x니까요. 곱해진 문자의 개수 한 개 최고차항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신다면 총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개수는요. 바로 숫자만 답하면 되니까 4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의미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봤고요. 거기서 항들의 차수 그리고 식의 차수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사소통하는데 이제 문제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우리가 개념 챙길 거 문제로 확인하고 그 다음 개념 넘어갈 건데요. 오늘 중요한 게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중 동류항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류항이 되려면요. 까다로운 조건 두 개를 챙겨야 돼요. 문자도 같아야 되고요. 차수도 같아야 돼요. 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먼저 눈에 띄면 삭제시키면 돼요. 자, 1번 보죠.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왜 동류항이 아닌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자, 2번 A와 2B입니다. 차수는 1차들이지만 이번엔 문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류항 아니고요. 자, 3번입니다. 이건 상수항이에요. 아예 문자 자체가 없죠. 그쵸? 마이너스 2, 개수가 마이너스 2. 이거 상관없어요. 자, 개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없고 있고. 자, 이런 차이기 때문에 동류항 아닙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문자가요. 이렇게 분모로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다항식 속에서 다룬 항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도 아예 생각해 볼 가치조차도 없다.
자, 5번 어떻습니까? 그래요. x 문자 한 개 곱해져 있고요. 여기도 x라는 문자 한 개가 곱해져 있어요. 바로 이것이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수는 서로 다르지만 다른 개수 속에서 문자만 체크해서 동류항을 우리가 찾아내는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개수는 상관없어요.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첫 번째 개념에서 여러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본적인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오늘 사실은 이제 제목 자체가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생겼어요. 자, 그러면 다항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식의 덧셈과 뺄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그러면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하는지 덧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1차식 뭐든지 한번 만들어보죠. 2x 더하기 1이라는 1차식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차식 말고 1차식 1이니까 1차식 하나 더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더하기를 할 겁니다. 자, 더하기 하려고 봤더니 선생님 일단 이 상수항들끼리는요. 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좀 바꾸어서 더하기끼리는 자리 바꾸어 생각할 수 있죠. 다 더하기니까 여기 뺄셈도 더하기를 생각을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요. 2x 그리고 3x 일단 만나게 하고요. 1하고요. 마이너스 5는 여러분 더 계산할 수가 있죠. 얘네들이 묶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놓죠.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여러분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x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x를 몇 번 더하라? 2번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저번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x를 제곱하는 건 x를 2번 곱하라 이런 뜻이죠. 자, 비교해서 차이점 알아두기. 근데 이제 지수가 아니라 앞에 2를 곱하면 2번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구구단 할 때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3x 이 얘기는요. x를 몇 번 더하라는 뜻이에요? 3번 더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결국 전부 다 더할 거니까 x가 몇 번 있는 거예요? 5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더하는 거니까 5x 이렇게 여러분들이 곱하기 변환시키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걸 더할 땐 이렇게 더하는 횟수만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아, x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더하기 할 거니까. 이런 아이들을 몇 번 더했느냐? 개수들을 보게 된다면 개수들끼리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아예 이제 산술 약간 묶어주는 식들 다룰 때 보면 분배 법칙을 배웠죠, 우리가. 이거 이 분배 법칙 이렇게 묶어주시면요. 실은 2 더하기 3에서 온 거예요. 이게 분배 법칙을 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분배 법칙 얘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풀 줄 아는데 묶어줄 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다 분배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이 아이디어랑. 그래서 결국 더해주면 5x가 되고요. 아까 여기는 1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뭐 요 기호 좀 깔끔하게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차식의 덧셈의 원리입니다. 아까 선생님 원리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린 거죠. 더하기의 원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분배 법칙의 원리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여러분이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좀 정리를 해보면요. 뭐랑 뭐를 계산해 준 거냐. 바로 차수와 문자가 같은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동류항입니다. 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요.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고요. 문자와 차수는 바뀌지 않고 개수들끼리만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수항끼리도 여러분 동류항이죠. 얘네들끼리 여러분 계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 1차식의 덧셈의 원리는요. 바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라는 게 바로 원리가 된다. 자, 뺄셈이라고 뭐 다를 게 있나요? 여러분 뺄셈 다를 거 없습니다. 자, 똑같은 원리를 하시면 돼요. 단지 이쪽이 이제 뭐만 달라지는 거죠?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이라는 것만 달라지고요. 자, 만약에 여기 뭐 숫자가 이렇게 더 곱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앞에 2x 더하기 1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괄호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으로 더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4, 12x 일단 괄호 먼저 풀고 나중에 계산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 4, 20. 자,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동류항끼리 뭐요? 2x 마이너스 12x.
자, 너도 동료한끼리 1 더하기 20 이렇게 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개념에서 동류항이라는 것만 잘 챙겨두시면 문제 풀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시죠? 실제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자, 아까 배웠던 원리만 기억하고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누구? 끼리끼리 모여라. 동료한끼리 모여라. 그래서 5x 넘어오면 자리 바꿔주면 마이너스 3x. 자, 이 부호는 누가 데리고 다니느냐 그것만 좀 잘 아시면 돼요. 이게 개수 거니까요. 이 개수가 항상 데리고 다녀야지 뺄셈만 덩그러니 두고 3x만 이렇게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더하기 하고 아예 묶어버리고 데리고 다니셔도 안전하겠죠? 자, 2y 마이너스 9y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계산해주면 x 5번 더한 것에서 x 3번 더한 걸 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5 빼기 3이죠. 2x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2 빼기 9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리고 문자 챙겨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앞에 이렇게 숫자들을 더 곱셈하더라도요. 자, 뺄셈 하기 전에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먼저 푼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곱하면 3, 4, 10이니까 4x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받고요. 3, 1은 3, 3, 2,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요때 좀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2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분배 법칙 할 때요. 이 마이너스 놓치지 마세요. 마이너스 6x 되겠고요. 마이너스 2에 1, 그래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끼리끼리 계산할 거예요. 자, 옮기지 않고 한번 암산해 볼까요, 이제? 4x 그리고 마이너스 6x 그럼 마이너스 2x 되겠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4 되겠죠? 선생님 이거 혹시 마이너스 6x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1차식의 덧셈과 뺄셈 더 진행하려면 동류항끼리 돼야 되는데요. 여기는 얘랑 동류항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최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계산의 끝이다라는 것 여러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1차식의 원리라면요, 여러분. 2차식, 3차식 다 어떨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된다는 그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선생님 확장을 시킬 건데요. 아까 1차식이라는 다항식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과정만 거쳐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으로 한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역시 이제 1차식만 나왔네요. 연습 다시 한번. 이것도 1차식도 다항식이니까. 자,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거 잊지 마세요. 3x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6y. 자, 요 마이너스 조심해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자, 끼리끼리 계산할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밑줄이라도 그어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3x 마이너스 x 하면요. 2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마이너스 7y 이렇게 되겠죠. 자, 차수는 같지만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괄호가 많아요. 자, 괄호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괄호 푸는 원리 알고 있죠?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소괄호 먼저 풀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괄호들의 단계만 좀 밑으로 낮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5x 제곱에 마이너스 요거 풀 거니까요. 중괄호를 소괄호로 바꾸어 주시고요. 자, x제곱 더하기 3. 자, 이제 마이너스 2를 한 번씩 곱셈해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잘 풀어주셨죠? 자, 성급하게 괄호 풀기보다 안에서 집안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료는 누굴까요? 차수가 같고 문자도 같은 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동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상수항 동류항입니다. 플러스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만 괄호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x제곱에 풀어주시면 플러스 x제곱 풀어주시면 플러스 2x 풀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동류항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끝이 되겠습니다. 자, 동요항 있나요? 있습니다. 5x제곱, x제곱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6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동요항이 없습니다. 자, 답으로 제시하실 때도 여러분 보시면 2차 항 먼저, 1차 항 상수항 이렇게 차수별로 쭉 나열해 주시면 예쁜 답, 그리고 이렇게 차수를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표현하는 걸 이제 어떻게 정리했다라고 하느냐. 자, 내림 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곤 합니다. 반대는 오름 차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보단 이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쭉 정리하는 거 내림 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은 여러분 함께 다져봤습니다. 자, 이 개념 중요한 오늘 키워드가 바로 동요항이었죠.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요항끼리끼리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 꽉 잡으시고요. 자,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문제화돼서 시험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우리 문제를 한번 뛰어넘게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뛰어넘기. 자, 기본이 되어 있지만 이게 또 문제화되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과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으로 실력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식의 덧셈과 뺄셈. 그래서 사실은요, 너무 간단한 문제는 여러분 시험 같은 데는 이제 좀 안 나오고요. 어느 정도 종합적인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괄호를 풀 때는요, 어떻게 푸는 게 편하냐. 이제 소괄호 풀고, 중괄호 풀고, 대괄호 풀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 원칙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간단히 하였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항의 종류가요. 문자가 바로 X가 있는 항과 Y가 있는 항 이렇게 두 종류라는 걸 이 결과를 보고도 알 수가 있죠. 자, 간단히 한 다음에 이 개수들끼리 더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야겠죠. 그죠? 간단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진 식 10x 마이너스 3y에다가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시고요. 뭐부터 하실 거예요? 이 소괄호부터 풀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 건들지 말고요. 중괄호만 잠깐 소괄호로 바꿔놓을게요. 그럼 4x 더하기 6y 되겠고요. 자, 이 마이너스만 여러분이 잊지 말고 분배 법칙으로 잘 풀어주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y가 되겠죠? 어호, 자, 그리고 급하게 풀기보다는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자, 안에서 먼저 집안 정리하기로 했어요. 자, 집안 정리할 때는 동료항끼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4x 마이너스 2x 하면 얼마일까요? 그래요. 2x라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암산도 되죠. 자, 6y에다가 5y 이 부호 반드시 챙기고요. 자, 그러면 11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소괄호 마저 이제 우리가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x 마이너스 3y에다가요. 역시 마이너스 한 번씩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동료항끼리 계산해야죠. 10x 그리고 마이너스 2x 하게 되면 8x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 3y 그리고 마이너스 11y니까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4y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간단히 했더니 ax 더하기 by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x의 개수가 바로 a죠. 자, a가 누구냐? 바로 8이 된다. 이렇게 답할 수 있고요. 자, b는요, 여러분 14로 답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4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4입니다. 자, 이제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요. 8 더하기 마이너스 14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은 게 되겠죠? 자, 얼마죠?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필수 문제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6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많이 다르진 않지만 약간의 이런 표현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건 결국 정리하세요 이런 거니까요. 놀라지 마시고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응용해 볼 수 있는 이제 활용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약간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어떤 식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읽어보세요. 어떤 식이 있는데 거기서 이 식을 더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뺐대요. 그 답이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뺐더니 이게 나왔어. 그걸 이용해서 원래 식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더하기를 좀 해서 답을 내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응용이라는 게 아시겠죠? 이 말도 좀 알고 세야 돼요. 자, 어떤 식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요. 이 식을 선생님 잠깐 A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A라는 식에서 어떤 식을 뺐냐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라는 요 식을요. 실제로는 뺐죠. 그랬더니 답이 5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었대요. 자, 조심할 것 여기서 이렇게 둬버리면요. 여러분 요것만 빼게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부호도 좀 이상한데요. 자, 여기서는 이 식 전체를 빼는 거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괄호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하면요. 결국 A는 이걸 통째로 넘기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통째로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에다가 통째로 넘어와서 더하기 할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것만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동료한끼리 계산해야죠. 5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이면요. 3x제곱 될 거고요. 여기는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서 A라는 식이요. 이렇게 생긴 2차 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하고 싶냐? 바르게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식 3x제곱 마이너스 6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를 원래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더하기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더해봅시다. 자, 뭐 더하기니까 풀 것도 없고요. 동료한끼리만 잘 챙겨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둘이 더하면 x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동료항이 없으니까요. 그대로 플러스 3x 적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 끝났습니다. 왜 끝났을까요? 더 이상 동료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체크할 건요, 여러분. 동료항이 있을 때까지 덕셈과 뺄셈은 계속된다. 자, 마지막 체크도 없으면 그만둬라. 항이 3개지만 계산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말로 좀 복잡해 보이는 식까지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도형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요. 선생님 준비한 게 이제 도형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요, 색칠하게 된 게 이제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도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 좀 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직사각형이니까요, 분명히 여기 있는 각들이 전부 직각인 건 분명합니다. 물론 여기도 직각. 자, 그러니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지금 색칠이 안 된 요 3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작전을 세워봅시다. 자, 서술형이면 이제 쭉 써야 되고요. 이제 서술형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꼭 서술형 답안지 써야 되는 거 아니니까 계산을 좀 나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서술형도 그래야 되지만. 자, 우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가로는 12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이 세로가 이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x에다가 x 더하기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동류항 정리해서 2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2x 더하기 2가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니까요. 계산하면 24x 더하기 24입니다. 이렇게 일단 챙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색칠 안 된 부분 3개를 빼려고 해요. 자, 그러면 24x 더하기 24에다가 빼기 1번.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12 곱하기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또 빼기 이번 여기입니다. 2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2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알아내려면요. 요렇게 요 길이가 좀 필요해요. 세로는 이제 아까 찾아놨으니까. 선생님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전체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전체가 12인데 요만큼이 4니까요. 여긴 얼마일까요? 그렇죠.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x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4x 더하기 24에다가요. 자, 요거 약분하면요. 어떻게 되죠? 6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x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어서요. 여러분 마이너스 2를요. 하나씩 분배해서 챙겨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2에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 4, 8이니까 마이너스 4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분배 법칙으로 빼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4, 2, 8x에다가 마이너스 4, 2,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동료함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24x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x. 자, 좀 기니까요, 여러분. 24 빼기 6 빼기 2 빼기 8x 이렇게 되고요. 좀 모아봅시다. 상수항 24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6에다가 그러니까 24에다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일까요?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8x 이렇게 되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빼면 20에서 8 빼면 12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2가 되어서 더 이상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정답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요. 8x 더하기 12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이 도형 문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는 그 길이들도요. 나와 있는 것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최고 난이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최고 난이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식이 좀 계산이 복잡해서 중간에 실수할 수 있게 되고요. 계산을 여러 번 요구할 때는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A라는 식을 이렇게 줬고요. B라는 식을 이렇게 줬고요. C라는 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fx는요. 이런 식을 fx라고 할 거예요. 자, f2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서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표현했던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우선 뭐부터 정리해야 될까요? 이 식, fx식을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본식을 대입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식의 값을 얻어내야 되겠죠.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문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겠습니다. 우선 fx라는 식을요. 여기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a 마이너스 3. 자, 중괄호 소괄호 바꾸고요. 일단 여기까지 적었어요. 자, 요거 풀어나가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b 이것도 풀면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겠죠. 자, a 마이너스 3에 동료항 정리할 게 있나요? b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b 될 거고요. c도 3c에서 마이너스 4c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좀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배 법칙으로 간단히 좀 해보죠. 자, a 그리고 계산하면 플러스 3b 자, 이렇게 해주면 역시 플러스 3c 이렇게 되겠어요. 자, 더 이상은 주어진 식에서 간단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제 최선을 다한 식에다가 원래의 식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뭐냐면요. a는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3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제 a 그대로 들어갔어요. 더하기 3 곱하기 이제 b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뭐였냐면 바로 여기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니까 요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이제 플러스 3c 그래서 c가 또 전체로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누구냐면 바로 요거죠. 요게 여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자, 이제 괄호 풀어서 좀 정리를 해야겠죠. 3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자, 여기 분배 법칙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호 15x 자, 여기도 이제 분배 법칙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겁니다. 마이너스 3이 6x제곱이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3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최후의 마무리 이제 나갑니다. 길수록 조심조심 동료항들끼리 계산합니다. 자, 우선 2차 항부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빠짐없이 표시가 다 돼야 되는 거니까 3x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네요. 그쵸? 자, 0 될 거고요. 마이너스 6x제곱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x항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또 여기 있고요. 그리고는 없죠? 그럼 x 마이너스 15x니까요. 마이너스 14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상수항만 남았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요것만 남았으니까요. 또 이렇게 되면 사라지고 없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4x가 바로 fx라는 식의 결론입니다. 그쵸?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f2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요. x자리에 2를 대입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x자리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4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2, 2, 4니까 6, 4, 24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보니까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2라는 값이 바로 이 식 전체의 식의 값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난도 문제는 정말 뭐 고도의 뭐가 필요한 그런 건 아니고요. 식을 좀 복잡하게 구성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파악하고 잊지 않고 차근차근 잘 풀어주셔서 식의 값까지 가는 것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알려드릴 오늘 강의의 팁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경쌤의 팁 알려드립니다. 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괄호 안에 부호를 모두 바꾼다라는 거 잊지 않고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괄호를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에 쓰는 것이 편리하고요. 편리하게 풀 때마다 특히 부호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